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주차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로라든지 취업, 창업을 인생 설계를 위해서 필요한 어, 자신의 어떤 적성과 그 다음에 가치관에 관해서 이론적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 계속 강조하듯이 워크넷에서 이 검사 결과를 나오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거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www.work.go.kr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음, 회원가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회원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워크넷이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업진로란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음, 여기서 심리검사가 가능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떻게 빠져나가다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직업 진로를 클릭하면 직업 심리 검사가 나오는데 성인용 심리 검사가 대학생도 여기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점은 여기 검사에 보면요. 우리가 직업 선호도 검사 L형, 직업 선호도 검사 L형을 제가 추천했죠. 직업 선호도 검사 L형, 직업 선호도 검사 L형을 추천했죠. 직업 선호도 검사 L형.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번 시간에 강조할 게 직업 가치관 검사. 그 다음에 저 밑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성인용 적성 검사, 성인용 적성 검사가 있다는 거죠. 성인용 적성 검사. 그래서 요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80분인데 여러분들 아마 한 4, 50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빠르면 그 다음에 여기 가치관 검사는 20분인데 뭐 한 10몇 분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직업선호도 검사 60분인데 여러분들 한 40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가치관 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가치관 검사란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냐 그래서 성취, 봉사, 개별활동, 직업안정, 변화지향, 몸과 마음의 여유, 영향력 발휘, 지식추구, 애국, 자율성, 금전적 보상, 인정, 신뢰활동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어, 이것을 해보시면 결과 예시로 보죠. 그래서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검사 연도가 나오고 그래서 검사하는 것은 13가지 이 가치관 가운데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거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모든 걸 다 중요시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1등, 2등, 3등 가치에 있어서 어, 그 중에서도 1등, 2등, 3등을 한다는 거죠. 13개 가운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등이 봉사, 2등이 자율, 3등이 직업안정. 봉사와 그 다음에 자율과 직업안정. 그 다음에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1등, 2등, 3등이 낮고 반대로 낮은 것은 여기 보면 영향력 발휘,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의 여유, 그 다음에 변화지향 요 세 가지가 상당히 낮게 나오고 요 세 가지가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요 13가지 가치에 대해서는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론 앞에서 이론적인 걸 살펴봤지만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치관이 높은 점수 13가지 가치를 점수 적합도가
여기 나오고요. 그 가치 프로파일 적합도가 여기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의 이제 당신의 희망 직업을 그래프에 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희망 직업을 표시하였습니다. 별표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당신의 희망 직업과 당신의 직업 가치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지금 여기 별표가 표시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천 직업이 이제 여러분 대졸이니까 대학교 졸업에서 가치에 따라서 이런 직업이 맞다는 거죠. 당시 이러한 여러분들이 위에서 살펴보면 세 가지가 높게 나오죠. 봉사, 자율, 직업 안정을 택하면 여기에 따라서 약사도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치과의사, 한약사, 양호 선생님, 임상심리사, 성직자, 경찰관 등 이런 직업이 추천된다는 거죠. 당신이 위에서 이런 것을 강조하면 당신은 이런 직업이 맞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가 추천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약사 직업이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되고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하다 보면 희망 직업, 나는 어떤 직업을 택한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 직업이 보면 초등학교 교사와 유치원 교사이거든요. 근데 별표가 표시되어 있으면 여기서 보면 별표가 지금 별표가 없잖아요. 별표가 표시되어 있으면 그것은 이제 자기가 자기가 원하는 직업과 가치가 맞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맞지 않다는 것은 별표가 없다는 것은 가치와 여기 두 가지 교사를 택하는 직업과 그것이 아니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직업 안정도 원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원하고 자율도 교사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실제는 여기서는 아니네요. 그래서 그래서 약사란 직업이 약사란 직업이 이것은 뭔가 하면 자기가 일단 높게 나오죠. 요 꺾은 그래프는 검사한 사람의 어떤 거거든요. 그리고 요것은 뭔가 하면 약사란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이거든요. 그럼 약사는 일단 여기 보면 직업 안정이 높고 그 다음에 또 자율도 높고 그 다음에 봉사란 것도 낮지만 그래도 다른 직업보다는 약사가 비슷하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인 사람들은 이제 호스피스가 맞지만 우리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희망한 직업은 대학교 졸업하고 교사를 원하거나 유치원 교사를 원하는데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서는 실제로 이 사람이 한 경우 1등이 봉사, 2등이 자율, 3등이 직업 안정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직업 안정이 1등이고 성취가 2등이고 몸과 마음의 여유가 3등 해가지고 안 맞다는 거죠. 이 자기가 원하는 추천 직업인 홍길동이 원하는 초등학교 교사란 직업과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란 직업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검사 결과가 안 맞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치원생도 보면 1등이 성취, 몸과 마음의 여유, 지식 추구인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중요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직업과 실제로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가지는 가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직업에서 성공적으로 직업 활동을 하는 40명인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과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치관과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검사를 하면서 자기가 희망한 직업을 2개 정도 적어내고 또 자기한테 맞는 직업을 자기의 가치관에 맞는 직업을 이렇게 10몇 가지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의 가치관에 맞는 직업이 10몇 가지 나오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이 맞나 안 맞나 가치관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는 면에서 여기 검사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무슨 검사죠? 여기 직업 가치관 검사예요. 직업 가치관 검사.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직업 가치관 검사죠. 자, 이제 2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한 것 빼고 이제 성인용 직업 특성 검사를 해볼까요? 특성 검사. 굉장히 이제 좀 뭔가 하면 문제 푸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능 수학을 볼 때도 뭘 풀죠? 시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능은 여러분들 2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문제도 시간 제한이 있어요. 80분, 1시간 20분인데요. 시간 제한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넘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 제한을 한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하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는 가치관이 13가지면 여기는 11개로 알고 있는데요. 11개에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잘하는가 이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옛날에는 그 뭐가 걸린다 그랬죠. 에러하고 버그도 걸렸지만 최근에는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결과를 보면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의 어떤 전공은 사범계열이에요. 사범계열. 우리 대학에도 사범계열 학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졸업 후에 연구자나 교수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100점 만점에 120점이 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80점 이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변환점수라고 해서 100점 만점에 있고 변환점수 100점 만점에 지금 85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127, 123, 123 이것은 최상위급이에요. 굉장히 뭔가 하면 이 분야에 소질이 있는 경우예요. 반면에 소질이 전혀 없는 경우는 이쪽 문제 해결력 분야에는 아주 뭔가 하면 잘 못한다는 이쪽 분야를 잘 못하고 상황 판단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96, 94, 93, 100분위 점수가 있고 변환 점수가 있고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잘하는데 반면에 이쪽은 66점 그 다음에 100% 만점에 15점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15점 100명 가운데 꼴찌에서 15등을 하는 경우 있고 상황 판단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그 성인 입장에서 볼 때, 대학생 성인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잘하는 경우가 있고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20점을 놓으면 그 10%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 거고 80점 이하인 경우는 하위 10% 안에 들어서 굉장히 못하는 경우죠. 평균이 100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가 또 이제 여기 11가지 11가지 있고 거기다가 하위 요인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위 요인도 나와가지고 아까 점수가 굉장히 낮은 거 있죠. 문제 해결력은 역시 낮고 그 다음에 상황 판단력도 낮고 해서 하위 검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비추어서 여기에서 맞는 직업이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보면 이제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적성에 적합한 직업이 쭉 나오네요. 1등부터
5등까지가 나오는, 옛날하고 좀 바뀌었네요. 옛날에는 우선 추천 직업이 3개 나오고 그 뒤에 3개 나오는데 지금은 1등이 법률 전문가, 2등이 약사 및 한약사, 3등이 의사, 4등이 회계, 세무, 감정평가 전문가, 5등이 중등교사. 이렇게 해서 요 각각의 법률 전문가는 언어력, 추리력, 수리력 해가지고 요 각각 세 가지 각각의 그거거든요.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여러분이 희망한 직업이 여기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전공을 통하여 이걸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있고 아닌 직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5가지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등이 법률 전문가네요. 법률 전문가가 1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아까 사범대 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중등교사가 일단은 전체 그 많은 직업 가운데 5등이 나왔으니까 나름대로 교사란 직업이 맞고, 반면에 이 사람이 원하는 연구원이란 직업, 이제 학교 선생님 하다가 교육대학원 나와가지고 박사학위 해가지고 연구원이 되기는 조금 안 맞다는 거죠. 아까 위에서 희망한 직업이 뭐였죠? 여기 사범대는 맞고 교사보다는 대학 교수나 연구원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의 어떤 그 잘하는 걸 보면 일단 적성을 통해서 적성을 통해서는 교사가 맞다는 거죠. 교사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수도 결국은 실제로 이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들 40명을 평균치를 해보니까 이 중등교사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하고 이게 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 추천은 실제 직업 종사자의 적성 점수 평균과 개인의 적성 점수를 비교해 산출한 것이다. 이 결과는 개인이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직업 간 차이가 있으며, 좋아하거나 이런 직업 뭐죠? 흥미잖아요. 직업 선호도 검사는 차이가 있으며, 현재 갖고 있는 적성 능력, 소질로 볼 때 개인의 능력 수준에서 가장 유사한 직업을 추천하는 결과입니다. 직업 선택은 흥미, 가치관, 그 다음에 경험, 특기,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본 결과는 개인의 감정 능력과 수준의 개인의 강점 능력과 강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능력과 수준에 적합한 직업이다. 그래서 직업을 갖는데 여러분들 흥미, 가치관, 그 다음에 특기, 여러분 어떻게 보면 특기 있잖아요. 특기가 여기 뭐 강점 능력과 맞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보면 법률 전문가가 가지는 직업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랑 가장 비슷하다. 일치하는 거. 근데 이미 사범대 학생이면 교사를 희망하는데 법률 전문가로 나가려면 결국은 뭐 로스쿨을 간다든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거나, 안 그러면 뭐 구급 법무직이나 법률직 공무원을 시험을 보라는 그런 얘기 같은데, 결국은 이 사람이 이 검사는 어디까지나 한계고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그걸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는 것은 이 사람이 결정할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근데 아까 이 사람이 희망한 직업이 의사와 IT 분야, 어, 어, 의사와 IT 분야, 희망 직업이 의사와 IT 분야가 나왔나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의사와 보단 이 사람이 희망한 직업은 어, 인문사회 연구자잖아요. 인문사회 연구자. 그래서 보면 현재의 직업과 이제 보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연구원이 되려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굉장히 연구원이 되려면 필요한 게 이런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사고 유창 문제 해결력 이런 게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 떨어질까요?
거의 다 높게 나오는데 어, 높게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서 떨어지네요. 여기서 이쪽에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고. 문제 해결 능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좀 연구원이나 대학 교수보다는 중등 교사가 맞다는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셨거든요. 월등하게 지금 떨어지거든요. 월등하게 떨어져요.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높게 나오는데 월등하게 여기 상황 판단력하고 지금 상황 판단력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또 문제 해결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볼 때 굉장히 좀 자기가 희망한 직업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적성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인 직업이 이렇게 크게 5개 분야에서 이렇게 한 2, 30개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성검사에서 이렇게 한 30개 정도, 2, 30개 정도 직업을 갖고 앞에서 살펴본 가치관 검사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2, 30개 나오고 직업선호도 검사에도 앞에 가치관 검사에서 열 몇 개 나오죠. 열 몇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직업선호도 검사에서 또 아까 한 2, 30개 나오죠. 그 다음에 MBTI 검사에서도 몇십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검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것이 여러분들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대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대학생으로서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뭔가 하면요. 직업선호도가 S형을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L형을 하니까. 대신에 구직 준비도 검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취업이라든지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냐.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제가 요구하는 네 가지, 세 가지 검사에서는 이걸 할 필요 없겠지만, 여러분이 시간적 여유가 난다면 구직 준비도 검사, 내가 얼마나 취업을 할 준비됐나요?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구직 준비도 검사가 얼마나 됐느냐. 이것을 한번 특히 대학생 진로 준비도 검사, 대학생은 다른 검사보다도 대학생 진로 준비도 검사, 그리고 이제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구직 준비도 검사인데, 예를 들어서 대학생 진로 준비도 검사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대학생으로서 청년층 구직자로서 얼마나 이제 여러분들이 됐냐. 진로 성숙도 검사, 진로 탐색 검사, 진로 의사결정, 취업 행동 잘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앞에서 보면 시간이 대학생 준비도 20분 정도 걸리네요. 20분 정도 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검사 실시하기는 이렇게 누르면 되고요. 회원가입만 하면 다 되고 여기서 결과 예시를 볼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학생으로서 얼마나 이제 진로가 성숙되어 있느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계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엄마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독립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르바이트라든지 혹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진로 활동 경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각종 심리 검사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상담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 수업을 들었다든지 안 그러면 또 멘토를 만난다든지 멘토에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한다든지 그래서 또 진로 의사결정에 대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각각의 점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그 대학생으로서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계획을 갖고 있느냐 혹은 또
얼마나 독립적으로 생각하느냐, 혹은 또 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의 강점, 약점이라든지 이런 걸 얼마나 잘 하고 싶은 걸 얼마나 아느냐. 그런데 이제 실제로 동아리 활동을 했다든지, 혹은 또 뭐 현장 견학을 했다든지 이런 걸 얼마나 해봤느냐, 캠프 같은 데 얼마나 참여했느냐, 그 다음에 자기 이해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해서 수업이라든지 경험을 얼마나 해봤느냐, 그 다음에 멘토링이라든지 이걸 해봤느냐. 그래서 H는 높은 거고 L은 낮은 거고 해서 이 각각의 이렇게 진로 성숙도 해서 독립성, 자기 이해, 진로 활동 경험, 그 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에서 자기 이해 노력, 그 다음에 진로 수업 경험, 사회적 지지 경험, 이런 경우는 뭔가 부모, 친척, 교수, 선배들 통해서 진로 탐색이 가능한 그런 경우. 멘토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진로 의사결정. 결국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특성과 진로 분야에 대한 이해와 확인, 진로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며 그 결정에 대한 편안함을 느끼는 편이다. 그래서 진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다음에 취업행동으로서 나는 지금 취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직업을 탐색해봤다. 비공식적으로 직업 탐색해봤다. 취업 준비 노력을 얼마나 해봤느냐. 취업 준비 강도. 그 다음에 적극적 직업 탐색, 예비적 직업 탐색. 직업 탐색이 이렇게 있고 이것을 해가지고 취업 준비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취업 준비 강도는 얼마나 하냐. 뭐 취업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10몇 시간씩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하고 뭐 토익 공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점수가 가끔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직업 탐색을 했느냐, 예비적 직업 탐색을 했느냐, 공식적 직업 탐색했느냐, 비공식적 했느냐, 취업 준비 노력 해가지고 이 각각의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신에 대해서 알라는 거죠. 그럼 나는 어느 정도인가?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대학생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일종의 출발점 행동이랄까? 그런 거죠. 나는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대학생 진로 준비도 검사를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커리어넷이라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죠.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커리어넷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고등학생들 적성 검사, 그 다음에 가치관 검사, 흥미 검사 뭐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은 이제 뭔가 하면 이공계 전공적합도 검사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한 준비도 검사 비슷하게 진로개발 준비도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에게 일단 가치관 검사와 그 다음에 주요 효능감 검사, 그러니까 일종의 능력 검사, 워크넷에 있어서는 적성 검사하고 요게 가치관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커리어넷에서는 가치관 검사 안 했거든요. 그래서 가치관 검사를 또 우리가 해보시면요, 가치관 검사를 딱 이제 보면 여기 검사가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8개 가운데 과연 나는 아까 그 워크넷에서는 13가지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무엇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느냐 이걸 보죠. 그래서 능력 발휘, 우리 그런 게 있죠. 자율성, 간섭 안 받고 나 혼자는 거, 보수, 돈, 안정성, 그 다음에 사회적 인정, 사회봉사, 그 다음에 그 아까 공부하는 문제라든지 자기개발, 창의성을 한다든지. 그래서 워크넷 검사와 이 커리어넷 검사가 조금 다른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른데 여기 이렇게 해서 8가지에 대해서 가장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2가지가 뭐냐
이런 게 이제 한 10분 정도 검사를 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8가지 가운데 이렇게 검사를 한 거죠. 자, 검사의 타당도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검사 결과 예시를 보면 28문항인데 여기서 가치관 검사에서 나는 이 세상에서 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두 가지를 택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나는 돈과 사회적 인수 이것을 높은 직업을 택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돈을 높이 생각하면 보수와 관련된 직업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사회적 인정.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인정도 받는 직업. 이런 직업이 있다는 거죠. 대학을 졸업하면 감정평가사, 돈 많이 벌고 개그맨, 경찰관, 그 다음 펀드 매니저, 기자, 네트워크 엔지니어, 노무사, 도선사, 마케팅 전문가,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등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업이 쫙 나오잖아요. 쫙 나오고 해서 평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이 전공에 따라서도 여기에 따라서 맞는 직업이 있다는 거죠. 전공에 따라서 여러분이 전공을 뭘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전공에 따라서 맞는 직업이 있다는 거죠. 종사자 평균 전공별 해가지고 전공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게 커리어넷 8가지에서 2가지 나는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2가지를 택하는 거죠. 2가지를 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2가지를 택한 거에 따라서 그 2가지를 택하면 그 2가지를 택한 거에 맞는 직업이 쫙 나오고 대학교 졸업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직업도 이미 뭐 진로가 정해진 사람도 있고 정해지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이왕이면 어, 나의 가치관과 맞는 직업은 이거다. 그래서 이걸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전공별로 지금 현재 대학생으로서 전공을 갖고 있다면 그 전공을 살리면서 자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직업은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뭔가 일종의 뭔가 하면 가치관 검사라는 겁니다. 가치관 검사.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서는 이제 또 뭘 볼까 하면요. 능력 검사를 볼게요. 능력 검사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잠깐 여기 있어요. 능력 검사가 있었는데 어디 갔죠? 예, 여기 있네요. 능력 검사. 그래서 능력 검사는 20분이고 49무 요거는 아까 거는 10분이고 28문항이었는데 여기서는 대학생으로서 여기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 일반용에서 20분에 49문항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능력, 내가 뭘 잘하는가? 신체 운동 능력, 공간지각 능력, 음악 능력, 창의력, 언어 능력, 수리 능력, 논리 능력, 자기 성찰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연 친화 능력 11개네요. 아까 그것은 아까 11개였는데 여기서는 자연 친화 능력. 일단 앞에서 워크넷에서는 언어 능력 나왔죠. 언어 능력. 그 다음에 수리 능력 나왔죠. 그 다음에 공간 능력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신체 운동 능력 등등 해가지고 9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이 9개 능력 가운데 그 각각의 능력을 테스트한 거죠. 각각의 능력을 테스트해 가지고 실제로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보면 실제로 능력 여러분들이
그 능력 검사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경우는 1등이 언어 능력 이 62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등이 공간 지각 능력 이렇게 나오고 3등이 창의력, 그 다음에 음악 능력, 그 다음에 신적 능력. 말을 잘하고 공간 지각력이 있다. 공간력이 있고 지각력이 있다. 어떤 직업이 맞을까요? 그래서 이 점수가 각각 나오고 있고요. 보통이고 충분하다. 이게 지금 공간 능력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이 충분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와 관련된 직업을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뛰어난 사람에게 맞는 직업이 쫙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도 공간 능력과 그 다음에 공간 능력과 뭐가 높은 언어 능력이 높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공간 능력과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이 높은 사람, 언어가 높고 그 다음에 공간 능력이 뛰어난 사람 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그 많은 직업 가운데 이게 여러분이 검사를 하면 이게 쭉 나온다는 거죠. 이런 직업인데 실제로 이 사람의 경우에는 뭐가 높고 낮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관련 능력이 충분하다. 충분하다 하면 공간력, 지각력은 뭔가 하면 이런 직업은 공간, 지각력은 충분한데 그 다음에 이게 미흡한 거죠. 이것도 하하, 중하, 상중 이게 맞네요. 공간 능력과 운동 능력. 그 다음에 상중, 창의력, 중하, 중. 그 다음에 상하, 중상하, 상하, 하중, 상하, 중상. 그래가지고 중상인 직업 있잖아요. 특히 언어력하고 중상인 직업만 이렇게 고르면 된다는 거죠. 중상인 직업, 그래서 중상 이런 직업을 이제 고르면 자기한테 맞는 직업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생으로서 여러분들 그 여기 징크스 커리어넷은 여러분들 하지 않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별로 길지가 않잖아요.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49문항으로서 20분 돼 있으니까 이미 여러분들 이 커리어에서는 여러분들 이미 중고등학교 때 회원가입을 다 했어요. 이미 회원가입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회원가입을 다 해가지고 이미 이게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여러분들 검사를 통해서 여기에 맞는 직업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대학생으로서 여기 진로 개발 준비도 검사라고 있거든요. 진로 개발 준비도 검사. 그러니까 아까 앞에도 보면 대학생들 준비도 검사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자기 이해를 하고 있냐. 전반적으로 진단하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냐, 전공 및 직업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진로 결정에 대한 확신도, 의사결정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얼마나 준비됐나요? 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것을 해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특히 대학생으로서 얼마나 나 자신을 아느냐 하는 그런 거거든요. 얼마나 나 자신을 앞에서 했듯이 자기 이해와 직업과 전공과 직업에 대한 이해, 진로 확신이 있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의사결정에 자신감이 있느냐, 또 관계, 활용, 효능감, 구직기술이라든지 해서 여기 결과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됐느냐, 자기 이해는 굉장히 낮죠. 100점 만점에 33점. 그 다음에 전공 지식은 100점 만점에 22점. 진로 결정 확신도는 100점 만점에 13점. 그 다음에 의사결정 자신감은 100점 만점에 6점. 관계 활용 자신감은 100점 만점에 69점. 구직 준비도는 100점 만점에 95점. 해가지고 지금 자기 이해가 각각 나오잖아요. 이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진로라든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보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전체 학생을 비교하는 학생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다른 학생들이 학생 평균이 100점이란 거죠. 학생 평균이 100점. 학생 평균이 100점이라고 볼 때 100분위 점수를 봐야겠죠. 100분위 점수를 볼 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걸 아셨겠죠. 학생 전체를 볼 때 학생들의 어떤 그런 것이라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자기 이해가 지금 T점수가 46점, 100점 만점에 46점에 100분위로 33점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끄집어올려야 되죠.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제일 약한 게 뭔가 의사결정 자신감이죠. 자기가 결정한 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강릉서 서울을 간다 할 때 KTX를 탈 거냐 고속버스를 탈 거냐 안 그러면 저기 시외버스 탈 거냐 그것도 의사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매번 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뭐 예, 다른 걸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다른 걸 타고 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돈이라든지 안 그러면 가서 뭐 줄 서야 된다든지 대기했는데 그런 걸 따져볼 때 그래서 인생은 살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의사결정할 때 다른 사람한테 신세 안 지고 자기가 의사결정해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거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 직장 생활하는데도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그때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을 미리 연습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전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전공에 대해서 전공이 과연 내가 할 만한 것인가 이미 결정은 했지만 전공은 정말 내가 계속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전과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졸업 후에 전공 외에 다른 분야로 취업할 것이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공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들과의 어떤 그 대화 기회도 있고 선배들과의 기회도 있는데 또 우리 졸업한 선배들이 과연 어디로 나가느냐 전공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이해 지금 현재 우리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의 흥미, 적성, 성격, 가치 이런 게 아주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실제로 여러분에게 뭐 하라는 게 아니고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워크넷 검사라든지 커리어넷 검사 같은 거 엄청 많거든요. 무료로 많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라는 거죠.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교수의 건이 아니고 엄마 아빠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어떤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 알아야 되는 거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 이렇게 100점 백승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알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검사를 소개하고 또 자기 자신의 장단점이라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간단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대신에 전문적으로 여러분이 자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하는 캠프 같은 게 있잖아요. 각종 자기 이해 캠프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아는 여러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생활연구소, 특히 여러분 학생생활연구소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종합적으로 또 그분들은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의해서 끝내주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전공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수나 선배들한테 안 그러면 현직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의사결정 자신감은 스스로 해야 되겠죠. 스스로 의사결정을 이렇게 길러야 돼요. 의사결정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의사결정이 하루아침에 그냥 의사결정 잘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을 연습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키우고 그 다음에 관계, 진로 결정에 대한 확신. 그래서 여러분이 진로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어디로 나갈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죠. 나는 어디로 나갈 것인가. 그래서 중간에 뭐 다른 사람 얘기에 뭐 흔들리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된 대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어, 미리미리 준비된 대로 가는 게 좋은 거지. 갑자기 진로를 확 바꾸면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진로 결정에 대해서 이 진로 탐색 혹은 또 취창업 이런 걸 들으면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나름대로 여러분 진로란 건 이제 전공을 살려서 가는 전공 분야로 취업할 거냐. 안 그러면 졸업해가지고 비전공 분야 취업할 거냐. 안 그러면 이제 전과할 거냐. 안 그러면 편입학 할 거냐. 안 그러면 대학원을 갈 것이냐. 뭐 어, 이런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할 것이냐. 한 6가지 정도 어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이 6가지 가운데 나는 어디로 할 것이냐를 정해야 되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 활용. 대학생으로서 좋은 점이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으로서 좋은 점이 여러분들 선배라든지 안그럼 동아리 이런 스타 통해서 이 배워가는 과정, 사람도 배워가고 그 다음에 이 선배들과의 관계도 배워가고 해서 사회 나가서는 뭔가 이렇게 하면 잘못되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지만 대학생 때는 뭘 배워가는 과정에서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관계 활용, 관계라든지 자기가 직업에 취업과 관련해서 도와주는 사람들 우리 대학에서 이제 멘토링 데이라고 해서 멘토 데이라고 해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여러 직업 인간이 만남 기회를 제공하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만남의 어떤 그런 것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직 준비도 검사라고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력서, 면접 요령 이런 거를 얼마나 준비되고 있냐.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진단해 보는 거죠. 우리 앞에서도 뭐가 있었죠. 워크넷에서도 보면 준비도 검사 있었잖아요. 이것도 준비도 검사해 가지고 이런 것도 자기의 어떤 강점, 약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해 일단 지금은 우리가 자기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간고사 이전에 전공과 직업 지식에 대한 것도 할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진로를 나름대로 어, 의사결정 연습도 해보고 진로 결정에 대한 어떤 확신도를 키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어떻게 멘토링을 할 거냐 그런 것도 해보고 자기소개서, 이력서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진로 탐색 혹은 또 취창업, 취업, 창업 혹은 또 생애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번거롭지만 워크넷에서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고 워크넷은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아울러 교육부에서 지원받는 커리넷에서 이 대학생을 위한 검사가 진로개발 준비도 검사 이것은 꼭 좀 해봤으면 좋겠다. 진로개발 제가 하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대학생으로서 진로개발 준비도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능력검사, 가치관 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제발 그리고 혹시 이과 학생들은 아까 보면 여기 뭐가 나왔죠? 이과 학생들은 이과 전공이 과연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도 전공이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는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은 4주차, 3주차에는 뭘 했죠? 뭔가 하면 3주차에는 3주차에는 우리가 주로 이런 내용을 했잖아요. 3주차에서는 성인용 검사에 와서 3주차에서는 직업 선호도 검사, 선호도 검사에는 뭔가 좀 흥미와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성격과 그 다음에 라이프 히스토리 생장사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가치관 검사는 4주차에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성인용 직업특성 검사도 4주차에 했고 그 다음에 MBTI 검사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MBTI 검사를 통해서 성격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워크넷을 중심으로 했는데, 여기 커리어넷에도 교육부에서 지원받는 커리어넷에도 여기 보면 진로개발 준비도 검사, 능력검사, 전공적합도 검사, 직업가치관 검사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다 무료이거든요. 그리고 이 커리어넷 아이디는 어디에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커리어넷도 한번 해보시고 워크넷도 해보시고 제가 너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많은가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이 기본이 되어야 이런 것이 기본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로라든지 창업, 취업, 그 다음에 인생 설계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그 계약이 등교가 연기됐잖아요. 그러니까 커리어넷 워크넷은 한번 꼭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에도 상당 비중이 이런 자기에 대한 검사를 기초로 해가지고 여기 직업이 쭉 제시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이 진로를 정한 사람도 자기가 이미 확고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이것저것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리어넷, 워크넷 여러분 등교 전에 꼭 좀 이렇게 해봐가지고 중간고사 때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좀 한번 검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